빨간머리 앤으로 유명한 작가 루시 몽고메리, 그녀의 단편소설 속죄잼을 가져왔습니다. 재미도 있고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런 라일러시 집에서 열린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토프 르클레르 씨는 부엌 탁자 위에 앉아 열정적인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그의 할아버지가 그랑프레에서 손수 구해온 것으로 화려한 고동빛의 윤기가 흘렀다.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페미 이모조차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몸을 살랑거릴 정도로 그의 연주는 완벽했다. 청춘 남녀들은 부엌을 빙 둘러싸고 모여 앉아 있었으며 춤추는 모습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 거실로 이어지는 현관 끝자락까지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음악에 맞추어 한바탕 신나는 춤판을 벌인 네 쌍의 젊은 남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매티 라이얼은 한 컵 가득 물을 떠서 먼지가 폴폴 날리는 바닥 위에 흩뿌렸다. 토프 씨는 손가락으로 바이올린 현을 가만가만 퉁기면서 다음 무대가 곧 시작되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누구도 무대로 나오지 않았다. 늦은 오후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허기진 손님들이 때맞춰 제공된 만찬을 즐기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남성분들, 배를 든든히 채우시고요. 그 다음엔 좋아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무대로 나오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폴 킹과 조앤 셀리가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눈에 띄지 않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손을 꼭 잡은 채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나 함께 춤을 추었다. 특히 이날 밤 조앤은 폴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선반에 놓인 밝은 램프 불빛 아래 다정하게 서 있는 둘의 모습을 보던 구경꾼들이 맞듣지 않은 듯이 폴을 노려보았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달빛을 감상하던 청년 코너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폴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자신을 바라보는 질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폴의 외모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다. 밤갈색의 풍성하고 곱슬거리는 머리칼, 나른하게 웃는 모양의 까만 눈, 생기 넘치는 둥구스름한 볼, 타는 듯한 붉은 입술에는 묘한 매력이 서려 있어서 문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그를 괜찮은 남자라고 말하긴 어려웠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제대로 된 일을 하려는 의욕도 없이 늘 술에 취해 있는 폴에게는 못된 소문들만 따라다녔다. 라이얼 씨 집에 모인 손님들은 하필이면 폴이 조앤의 옆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혀를 끌끌 찼다. 조앤은 가냘픈 체구에 창백해 보일 정도로 피부가 하얗고 이제 막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의 까만 머리칼 위에 사뿐히 놓인 백장미 한 송이가 달콤한 향내를 풍겼다. 동그란 얼굴과 고운 피부는 티 없이 맑고 순수했으며 길고 까만 속눈썹 아래로 보이는 짙푸른 눈동자는 아름다웠다. 주위를 둘러봐도 조앤처럼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없었다. 물론 그보다 화려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조앤이 가진 신비한 매력과 비교하면 천박해 보일 뿐이었다. 조앤은 무대로 들어서며 여태껏 붙잡고 있던 폴의 손을 살며시 놓았다. 폴이 조앤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조앤은 고개를 들어 다정하게 눈을 맞추었다. 마치 이곳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세 쌍의 커플이 무대에 합류하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우아하게 춤을 추는 조앤은 마치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같았다. 마지막 춤이 끝날 무렵 조앤 오빠가 화난 표정으로 나타났다. 저녁 내내 폴과 춤을 추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단단히 화가 난 것이다. 춤추는 무리에 낄 생각 말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단호했다. 조에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폴을 쳐다보았고, 폴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남아있겠다는 우중을 내비쳤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에는 고분고분하게 오빠의 말을 따랐다. 조인이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폴은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꽂혀 있는 장미를 잡아들었다. 그리고 무대를 흘낏 쳐다보더니 의기양양하게 바깥으로 나갔다. 제법 쌀쌀한 가을밤이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자 바닷물이 찰랑이며 희미하게 반짝였다. 해안선을 따라 정박 중인 보트들이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흔들렸고, 저 멀리 등대에서는 은빛 하늘을 향해 별처럼 붉고 강렬한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 모래밭을 걷던 폴은 휘파람을 불며 상념에 빠졌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아니 이성의 유혹을 경멸하던 폴이 사랑에 빠지다니. 그리고 조엔 역시 폴을 사랑하고 있다.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대화할 때의 눈빛과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조엔은 마을 아가씨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수많은 남성을 애타게 만든 장본인이다. 폴은 바로 그 매력적인 아가씨의 환심을 산 것이다. 조엔은 폴이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교제하고 싶은 상대였다. 해안가를 성큼성큼 걷던 폴은 뿌듯함과 열정,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이클 브라운 씨가 세워둔 보트 옆에 그늘진 모래밭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바로 그때 바이런 라이얼 씨와 맥스웰 홈즈 씨가 다가와 보트에 올라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라이얼 씨는 농사를 지으며 고기도 잡는 중년 남자였고, 홈즈 씨는 그 마을의 교사였는데 이들은 바로 아래쪽에 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폴은 꼼짝 않고 누워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부끄러운 짓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애당초 체면 따위는 없었기에 혹여나 들키더라도 창피하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두 사람은 폴과 조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앤 같은 아가씨가 그런 녀석에게 마음을 뺏기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홈즈 선생의 목소리였다. 라이얼 씨는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손에 쥐더니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침을 퇴뱉었다. 그러게 말이요. 제기랄. 조앤이 만약 폴과 결혼이라도 한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시궁창으로 처박힐 거야. 내가 본 게 정확하다면 조앤은 그놈한테 아주 단단히 홀렸단 말이지. 사실 조앤을 좋아하는 멀쩡한 사내들이 줄을 섰잖아. 예를 들자면 코너 같은 진정한 사내 말이야.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지. 폴이 조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코너와 짝이 되었을 텐데, 조앤도 그 녀석을 꽤 좋아하던 눈치였거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말해 뭐 하겠나. 다 끝났어. 그 껄렁껄렁한 놈팡이 놈에게 홀딱 빠져버렸다고. 결국 폴과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 말이지. 한결같이 못된 짓만 하는 녀석이 쉽게 변할 리가 있나. 이봐 선생, 보통 사내라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폴은 그런 노력조차 없어. 얼마 전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항구 앞에서 곤드레만드레 곤죽이 되어 야단을 떨다가 한 달 동안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했다더군. 그런 녀석이 조앤의 애인이라니. 둘의 관계에 대해 조앤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한답니까? 홈즈가 물었다. 조앤에게 다른 가족은 없고 오빠만 하나 있지. 그 역시 반대하는 처지지만 뭘 어쩌겠나. 동생이 사랑에 빠져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데.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그러라지. 형편없는 놈과 결혼해서 평생을 박복한 여자로 살면서 동정이나 받게 생겼어. 두 사람은 곧 자리를 떴지만 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조앤이 남긴 장미가
폴의 입술에 눌려 일그러졌다. 인정사정 없는 비난을 들었음에도 분노할 수가 없었다. 라이얼 씨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며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찮은 피가 그의 몸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지껏 그의 가문엔 존경받을 조상을 둔 적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 자신이 지난 그 어떤 조상들보다 더 엉망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폴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애초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사실 그는 조앤의 손을 잡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감히 조앤과 결혼을 한다고? 조앤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그래야겠지.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 아무렴 틀림없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만일 조앤의 곁을 떠나 사악한 운명에서 그녀를 풀어준다면 진정한 사나이 코너가 그녀를 위한 최선을 해줄 것이다. 조앤의 파트너로서. 그런 생각을 하던 폴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눈물은 몹시 뜨겁고 날카로운 칼로 벤 것처럼 아팠다. 바로 그 순간 조앤에 대한 감정이 더욱 선명해졌다. 폴은 진심으로 조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늘 착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조앤 곁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는가? 조앤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폴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보다도 그녀를 더 사랑하는가? 그는 질문했다. 폴은 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손잡말을 내뱉었다. 아무래도 난 조앤한테 어울리지 않아. 내 평생 좋은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지. 그런 내가 조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조앤을 보내줄 수 있지? 어떻게 그녀를 놓아줄 수 있냔 말이야. 보트에 들이운 그늘이 사라질 때까지 폴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로 흠뻑 젖은 장미를 들고 천천히 물가로 걸어나갔다. 경건한 마음으로 꽃잎을 낱낱이 뜯어 물 위에 흩뿌리자 잔물결이 일었다. 달빛 아래 동동 떠내려가는 꽃잎들이 마치 조그만 배처럼 보였다. 폴은 마지막 꽃잎까지 흘려보낸 뒤 파티장으로 돌아와 젊은 남녀들이 춤추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알렉 매더슨 선장을 잠시 밖으로 불러냈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은 무도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 사이에서 조앤을 찾아냈다. 사나운 눈초리로 폴을 쏘아보던 조앤의 오빠는 둘이 함께 귀가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했다. 부엌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와 조앤 옆에 나란히 선 폴은 어깨를 으쓱이며 씩 웃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 폴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마을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 조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매더슨 시내 범선을 타고 남미로 가기로 했거든. 언제 돌아올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걸. 이런 구닥다리 동네 사실 너무 지루하잖아. 나에겐 좀 더 활기 넘치는 곳이 필요하지. 하얀색 머리띠 아래로 살짝 드러난 조앤의 입술이 창백해졌다. 조앤은 조그마한 손을 바들바들 떨며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조앤이 겨우 입을 뗐다. 아마도 그렇겠지. 여긴 지루한 데다 굳이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남미 쪽은 훨씬 재미있을 거야. 조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둘은 가문비 나무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달빛이 내리비치는 숲길을 함께 걸었다. 폴은 흥겨운 듯 연신 휘파람을 불었다. 조앤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폴은 그녀를 아끼고 배려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조앤의 마음 한쪽에는 흔들린 자존심이, 반대쪽에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곧 자존심이 이겼다. 조앤도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폴은 조앤의 집 앞에서 손을 내밀었다. 조앤, 잘 지내? 내일 출발이니까 아마 다신 못 보겠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말이야. 아마 내가 이곳에 어쩌다 돌아오게 되면 넌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겠구나. 그래, 잘 가. 조앤은 건조한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한 뒤 폴과 악수했으나 결코 풀죽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진심으로 폴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깊은 모멸감을 느꼈고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들리던 소문대로 말이다. 폴은 휘파람을 불며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언덕을 넘어 다시 가문비 나무 숲길로 들어선 폴은 무성한 숲을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다음날 선장이 출항을 준비할 무렵 폴은 거칠고 쾌활하기로 유명한 선원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윽고 배가 떠나고 마을의 사람들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속이 다 시원하군. 또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폴은 악당 그 자체야. 착한 짓이라곤 태어나서 한 번 돼본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도 그럴걸?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지난밤 폴이 조앤을 위한 한 가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남몰래 충전의 시간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다시금 열심히 좋은 내용 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